네, 저는 지금 사건이 발생했던 북구 대연동에 나와 있습니다. 3월 19일 오후 2시 15분경 이 북구 대연동의 한 4층 건물에서 소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구급대는 곧바로 도착해 응급실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의 긴박한 상황은 소방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파티마 병원에 갔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갔었고요. 권역외상센터 연락하고 백명대 동산병원, 가톨릭병원, 영남대병원, 또다시 파티마 병원 연락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군병원 바로 갔고요.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나사렛병원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가능하다고 해서 삼일병원 갔고요. 삼일병원에서 심정지가 와서 마지막으로 가톨릭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 못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저희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직접 병원에 전화를 계속하죠. 상황실과 구급대원들이 대구 연락하고 안 되면 경북 전체, 안 되면 전국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 관계자는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병원들은 어떤 상황이었기에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던 걸까요? 저희는 대구의 한 응급의학과 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의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수용 가능한 병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당일에 대구 대형 병원들의 응급병상 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는 평일에 진행되었는데요. 평일일 때도 모든 응급병동의 병상은 꽉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병상 수를 한참 넘는 환자를 수용하고 있었고 일부 병원들은 병상의 2배에 가까운 환자를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주말인 사건 당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계의 열악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새로 레지던트를 뽑으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의 인력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일까요? 저희는 서울에서 또 한 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이런 현상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뿐 아니라 인력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20년 전부터 바이탈과라고 부르는 내외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이런 필수과라고 하죠. 그런 과들의 지원율은 급격하게 떨어진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의대생들이 인턴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이게 예전 같았으면 인턴 안 하는 친구는 정말 특이한 친구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의대 졸업하고 바로 피부 미용 쪽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사실은. 네.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신경외과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정말 수술과 같은 경우는 시민권을 가지고 굉장히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지원하고 굉장히 프라이드도 있죠. 프라이드와 보상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흉부외과, 신경외과는 이런 모든 과의 지원율이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고 필수과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의 의료를 했다면 면제해줘야 된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아마 필수 의료는 계속 안 할 겁니다. 응급수술을 들어가려고 해도 중환자실 베드가 있어야 수술을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응급수술로 들어가야 될 정도의 중증 환자 같은 거 수술하고 나서의 포스트오피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수술 후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술 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베드가 없다는 중환자실 베드가 없으면 이 환자를 수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든 환자를 응급실에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환자실이 없어서 이제 전원을 보내야 됩니다. 전원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전원 보내면서 발 동동 구르다가 이제 결국 책임을 이제 받았던 의사가 지게 된다든지 그런 경우들 지금 생기잖아요. 응급실에서 이 모든 환자 이송자재 요청 같은 게 많이 올라올 때 있습니다. 저도 해본 적 있고요.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필수과 의사들은 그 필수과 힘든 거 알면서도 지원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송자재 요청이나 이런 걸 띄웠을 때는 환자가 더 많이 오면은 이 현재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안에 응급실에 있는 환자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런 이송자재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이프티 마진, 안전에 대한 여유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데 응급실에 침대가 20개가 있다고 20개가 풀로 돌아가는 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응급실에 베드는 2-3개 정도가 항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갑자기 생기는 응급 환자에 대해서 더 처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이프티 마진에 대한 개념이 없죠.
모든 베드가 풀로 돌아가는 거는 그건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뭐 밥도 잘 못 먹어가면서 보고 허덕거리면서 의사 간호사들이 다 발 동동 뛰어 구르다가 다가 안 돼서 하는 게 이성자제 요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